누군가 나에게 인생을 살면서 상처받은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신다면 아마도 믿었던 사람이 나에 대한 뒷담화를 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씩 상대의 뒷담화를 즐기는 친구, 선후배 등을 보셨을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이 도리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아니함만 못하다 라고 했고, 정약용이 편찬한 이담속찬에서는 개나 소나 짓거리는 말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라는 속담이 실려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자랐거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이들은 악순환 고리를 지니고 있는데요. 낮은 자존감은 은연중에 자기 비하와 부정적인 세계관, 패배의식 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곧 주변 인간관계에서도 품격 없는 대화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습관 형성은 낮아지는 자존감을 만들 뿐입니다. 언어 교육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로 나뉩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열이 높아서 문맹률도 현저히 낮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만 되어도 기본 과정은 마스터하고 문법 같은 심화 과정을 하는 추세이기도 하지요. 이처럼 높은 교육열에 비한다면 한국인의 말하기 솜씨는 형편없습니다. 이는 가부장적인 유교식 교육과 주입식 교육이 낳은 병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말하기 통제권은 우더른이 쥐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의견에 반발하거나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면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버릇없다고 혼나기 일쑤입니다. 학교에서의 말하기 통제권은 선생님이 쥐고 있습니다. 학습 진도를 빼느라 선생님은 목이 쉴 정도로 말하는 반면 학생들은 숨죽이고 경청해야 합니다. 설사 모르는 게 있더라도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업 시간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을 배려할 줄 아는 예의 바른 학생으로 인식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학생으로 낙인 찍힙니다. 청소년기에는 대화 상대가 주로 친구들이다 보니 품격 있는 대화는 고사하고 절반이 욕일 뿐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상어에서도 절반이 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세계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잊기 위한 방법으로 타인을 비방하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무차별적인 욕설을 퍼부으며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이렇게 커서 어른이 되고 사회에 진출해서 인맥을 넓히고 싶은데 말하기 솜씨가 형편없다 보니 사람 사귀는 일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연과 학연 등에 연연하는 것도 이 때문인 거죠. 어쩌면 뒷담화에 익숙해진 사회적인 배경은 앞서 말한 내용에 기반을 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뒷담화는 자신의 무의식 속에 저장됩니다. 신경언어 프로그래밍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말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에 씨앗으로 저장되어 더욱 강화됩니다. 뒷담화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각인시킵니다. 상대방은 나의 말을 통해 나를 기억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곧 나의 이미지가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궁금하다면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직장 내에서의 경우는 대부분 직원 평가를 상하 좌우 동료끼리 서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360도 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말은 평가에 그대로 직결되어 버리죠. 남의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불평불만을 일삼는 사람, 이런 평가는 모두 그동안 내가 만들어 온 이미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뒷담화는 부메랑이 되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뒷담화는 언젠가는 자신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옵니다. 때에 따라서는 복리이자까지 붙어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시로 자신의 지인이나 친구에게 전화통화를 했다 하면 주변 사람들을 뒷담화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뒷담화는 예상치 못한 경로로 통해 알려지고 뒷담화가 돌고 도는 과정에서 내용이 훨씬 부풀려지고 언젠가는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뒷담화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걸 뻔히 아는데도 왜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뒷담화는 당사자에게 절대로 전해지지 않을 것으로 믿는 사행 심리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자신이 하는 뒷담화는 건전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처럼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뒷담화로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라면 정말 억울하고 상처받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뒷담화를 하는 부류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덮어놓고 좋은 점을 부풀리기에 바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자신 스스로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면 더 큰 뒷담화만 만들어질 뿐입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의 말에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 입장과 사실을 그들에게 떳떳하게 밝히지만 그들을 설득할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험담하는 말들을 퍼나르는 사람이나 그것을 좋다고 듣고 믿어서 또 다른 루머를 생산하는 사람이 모두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들을 설득할 시간에 지금 내 곁에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과 담담하게 내 삶을 살며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명언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짜 친구는 소문을 믿고 진짜 친구는 나를 믿는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인생의 성공 철학, 생각 속의 주머니를 구독하고 더 멋진 나를 만들어 보세요.